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폴리파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근본적인 원칙은 less is more입니다. 먼저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파마시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폴리파마시는 낙상, 인지기능 저하, 사망 증가와 관련이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물 사용 적정성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얼스 크라이테리아,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폴리파마시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 즉 처방의 악순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프리스크라이빙 캐스케이드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다른 약제를 사용해서 새로운 부작용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텐시피케이션, 즉 혈압을 더 적절하게 더 집중적으로 조절하고 혈당을 더 철저하게 조절하고 리피드를 더 철저하게 조절한다는 이 인텐시피케이션의 개념 대신에 노쇠한 노인의 경우에는 디인텐시피케이션도 필요하다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을 처방하고 사용하는 프리스크라이빙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용을 중단하거나 약을 감량하는 디프리스크라이빙도 중요하다는 개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약제 처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는 주로 다약제 처방을 정의하는 것을 한 환자가 한 번에 5개 이상의 알약을 한 번에 복용하는 것을 폴리파마시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준을 보면 폴리파마시의 프레벌런스는 약 30에서 40, 50, 60%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폴리파마시의 정의를 5개 또는 6개 이상으로 정의했을 때 적어도 40% 이상,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다약제 처방은 흔히 있는 현상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다약제 처방 폴리파마시가 흔한 문제입니다. 다약제 처방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약제 처방을 하는 노인들은 낙상에 관련된 사고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낙상을 할 가능성도 4.5배 증가하고 프랙처도 약 1.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관찰 연구에서 발견된 오즈 레이시어 값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폴리파마시가 있는 대상군들은 다른 다양한 요인들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탈리티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지기능자도 보고가 되어 있고 치매 진단이 더 많이 될 가능성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파마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흔히 있는 문제이면서 이 폴리파마시 다약제 처방이 노인 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낙상을 증가시키고 낙상과 관련된 골절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면서 사망률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흔하고 심각한 문제인 폴리파마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 기준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전통적으로 오래 사용되어 왔던 것은 비얼스 크라이테리아입니다. 비얼스 크라이테리아를 한번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2019년 비얼스 크라이테리아고요. 먼저 안티콜리너직 드럭, 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피해야 될 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파킨슨 드럭 중에서도 안티콜리너직 액티비티가 있는 벤조토로핀 같은 약은 피해야 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안티스파스모딕도 안티콜리너직 부작용 때문에 피해야 되는 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디피리다몰도 적절하지 않은 항혈소판 효과로 피해야 되는 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에서 알파 블러커 그리고 클로니딘 같은 약제들 그리고 속효성 니베디핀, 아미오다론,
그리고 전통적인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나 안티콜리너직 액티비티가 있는 항우울제들, 안티사이코틱스, 바비추레이트,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로스 호르몬, 메게스트롤, 설포닌 유리아 중에서 글리메피라이드나 글리벤클라마이드 같은 설포닌 유리아 제제,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 그리고 PPI는 장기 착용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NSAID들, 스켈탈 머슬 리렉산트도 올페나드린 같은 이런 약제들이 안티코로너직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약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하트 페일러가 있는 경우에는 실로스타졸이 하트 페일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약으로 되어 있고, NSAID나 콕스2 이니비터도 하트 페일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 피오글리타존 같은 TZD 계열도 하트 페일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들로 피해야 되는 약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테이저 이니비터도 싱코프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독사조신 같은 알파 블로커도 싱코프와 관련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있는 약들, 벤조다이아제핀, 스테로이드, H2 블로커, 졸피뎀 같은 약도 선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분류를 해놨고,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있는 약들, 벤도지아제핀, 졸피뎀 같은 약이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졸피뎀이나 안티디프레선트, 오피오이드, 안티사이코틱스, 벤도지아제핀 같은 약제들이 낙상과 골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안티에메틱스, 특히 메토클로로프로파마이드 같은 약이 드러그앤듀스드 파킨서니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티사이코틱스도 드러그앤듀스드 파킨서니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얼스 크라이테리아에서는 노인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약자들, 주의가 필요한 약자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크라이테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스타트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스탑 크라이테리아는 노인들에게 부적절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 권장되는 크라이테리아고, 스타트 크라이테리아는 노인들에게 인디케이션이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는 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크라이테리아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먼저 스탑 크라이테리아로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 같이 EPS 부작용, 파킨서니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들, 그리고 돈페리돈처럼 큐티 프롤롱게이션이나 어리스미아와 관련되어 있는 약들, 장기 부작용이 의심되는 PPI 약들, 이렇게 스탑 크라이테리아로 장기 사용 시의 부작용이나 단기간이라도 노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약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가스트로인테스타인al 시스템에서 적절한 적응증이 될 경우 사용을 권고하는 약제들도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듯이 비얼스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약제들만 정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스타트 크라이테리아는 스탑 크라이테리아에서는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권고하는 약제들을 제시하고, 스타트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적절한 적응증이 있을 경우 사용을 권고하는 약제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포르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유로 포르타 중에 UK의 포르타를 보겠습니다. UK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는 클래스 A, B, C, D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클래스별로 A 등급은 노인 환자에게 주어진 적응증에서 유익성, 위험비의 측면에서 유익한 약물, B 등급은
노인에서 효과가 있지만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약물. C등급은 노인 환자에서 유익성 위험 프로파일에 의문이 있으며 다약제 사용 중에는 삼가해야 되는 약물. D등급은 노인 환자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약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에트리얼 하이퍼텐션에서는 AC 인히비터나 ARB가 A 크라이테리아, 롱액팅 C12도 A 크라이테리아, 베타 블라커는 B 크라이테리아, 다이렉트스는 B 크라이테리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알파 블라커는 C 크라이테리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카디악 인서피션시, 하트 페일리어에서는 AC 인히비터 ARB는 A 크라이테리아, 카디오 셀렉티브한 베타 블로커 중에 하트 페일리어, 특히 하트 페일리어 예후의 호전을 예상할 수 있는 약제들인 메토프롤롤, 카베딜롤, 비소프롤롤 같은 약제들은 A 크라이테리아, 다이로텍스는 B 크라이테리아, 스피로락토는 B 크라이테리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디지탈리스는 C 크라이테리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는 AC 인히비터는 A 크라이테리아, 아스피린 A, 헤파린도 A, 하트레이트 로어링 베타 블로커도 A, 아톨바스타틴 A, NTG A, 클로피도그렐 또는 프라스그렐은 A가 되어 있고요. 나이트레이트, 특히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는 C, 이바브라딘 C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어스 크라이테리아, 스탑 스타트 크라이테리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는 이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RCT를 진행했을 때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약을 줄일 수 있는지 또 그 부적절한 약을 줄임에 따라서 환자의 예후가 좋아지는지 RCT가 된 것이 있습니다. 스탑 스타트 크라이테리아의 경우에는 이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해서 다약제 복용을 평가하고 개선시켰을 때 부적절한 약의 처방이 감소했고 약물 부작용이 감소했고 폴리파마시가 감소했고 메디케이션 코스트가 감소했다는 RCT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를 사용한 RCT에서도 포르타 크라이테리아를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언더 프리스크라이빙 그러니까 예후 호전에 꼭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않는 언더 프리스크라이빙이 줄었고 그와 함께 오버 프리스크라이빙도 감소했고 약의 부작용도 감소하였고 펑셔널 스코어도 호전이 되었다는 것을 RCT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국내 가이드라인은 전문가 설문을 기반으로 했고 비어스 크라이테리아나 스탑 크라이테리아 등을 가지고 리스트를 꾸렸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판입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CNS에 작용한 약으로서 안티사이코틱스는 모탈리티나 스트로크 리스크가 증가하는데 특히 데멘치아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모탈리티나 스트로크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주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세대 안티사이코틱스, 2세대 안티사이코틱스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안티디프레선트 중에 아미트립틸린이나 노트리트린 같은 약제들은 안티콜리너직, 세데이션 이펙트가 있고 오소스테틱 하이퍼텐션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조제아제핀도 디펜던스의 위험이 있으면서 코그니티브 임피어먼트, 델리움, 디지니스, 폴, 프랙처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졸피뎀의 경우에도 세이프티 프로파일은 벤조제이핀과 비슷하지만은 습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단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공고하였고 항파킨슨 약 중에서는 벤조트로펜 같은 약제들이 안티콜리너직 이펙트가 있으니까 주의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안티콜리너직 이펙트에 따른 부작용으로 컨퓨전, 드라이 마우스, 컨스피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공고하였고요. 카디오바스큘라 드럭 중에서는 안티어리스믹 에이전트 중에 드로네다른이나 아미오다른, 플레카나이드 같은 약제들은 노인들에게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나쁜 예후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디곡신 같은 경우도 고용량 사용할 때에 특히 관찰 연구에서 고용량 사용할 때 나쁜 예후가
관찰 연구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디곡신도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가스트로인테스티널 드럭 중에서는 메토클로프로파마이드는 EPS 부작용, 드럭 인두스드 파킨슨이즘의 부작용을 주의를 사항으로 넣어놨고, 안티스파스모딕 같은 경우에도 안티콜리너직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하였습니다. 키드니 유리너리 트랙 중에서는 독사조신 같은 알파 블로커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고요. 데스모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나트레미아를 주의해야 되고, 옥시부티닌 같은 경우도 안티콜리너직 부작용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글리벤클라이드마이드 같은 이전에 쓰이던 설포닉 유리아의 경우에는 하이포글라이세미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머스큘러스케일레탈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제들로서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GI 블리딩이나 키드니 인저리 같은 문제점을 주의하도록 하였고요. 스켈레탈 머슬 릴렉산트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에게 안티콜리너직 부작용, 세데이션, 낙상과 골절의 증가 등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도 안티콜리너직 드럭, 안티사이코틱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H2 블로커 등의 약제들이 인지기능자와 치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를 권고하였고, 안티콜리너직, 안티컨벌전트, 안티사이코틱스,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등의 약이 낙상과 골절, 기립성 저혈압에 주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 약제별 주의사항을 권고를 해놨고요.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에서는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도록 했고, 아스피린은 고령에서는 ASCVD 1차 예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그와 함께 블리딩 같은 부작용도 있으니까 주의하도록 권고하였고,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서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2종 항요소 환자가 특정 소수의 인디케이션 외에는 일반적으로 권고가 되지 않으며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과 엔세이드가 가스트라이티스나 얼서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넣었고, 안티콜리너직의 약제들의 컨스피케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엔세이드가 키드니 인저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안티콜리너직이 BPH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주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티스가 하이포나트리미아를 일으킬 수 있고, 세오필린이 COPD는 COPD에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흡입제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엔세이드, 와파린, 도악 같은 항효소 판지를 사용할 때 블리딩을 주의하도록 주의사항에 넣었고, 베타블로커를 사용했을 때 디스글라이세미아와 고혈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였고, 안티콜리너직 약을 사용했을 때 글라코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폴리파마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있고요. 그리고 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유로 포르타 외에도 US 포르타, 재팬 포르타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흔히 쓰이는 약, 각 나라마다 허가를 받은 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별로 이렇게 포르타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